자, 여러분들에게 교재 같이 펼쳐 놓으시고요. 일률이죠. 내신 DNA 72페이지, 그 다음에 더 코코북 26페이지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들어가는 부분의 인트로는 선생님이 예전에 그 믹서기를 구매했었던 그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믹서기도 하나의 가전제품이 될 건데, 한동안 막 그 과일 주스에 꽂혀가지고, 과일을 갈아서 아침에 주스로 마시겠다. 이제 그 일념 하나로 믹서기가 집에 없다 보니까 이제 믹서기를 사겠다고 이제 마트에 갔어요. 근데 마트에 갔는데 믹서기가 딱 마음에 드는 게 2개가 있더라고. 근데 하나는 가격이 원래 조금 고가인데 가격 할인을 하고 있었고, 하나는 얘하고 가격이 똑같아. 그치? 근데 우선은 너희들이 뭔가 가전제품을 고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믹서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믹서기 산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그거 얼음도 갈리는지 확인해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얼음을 갈지 못하면, 왜 웬간한 그 딱딱한 아이들은 거의 갈지 못한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 그치? 그래서 이왕이면 나는 힘이 좋은 걸 샀으면 좋겠는데, 힘이 좋으면서 가격이 저렴한 게 좋죠. 그쵸? 그래서 그 믹서기를 확인을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숫자가 써 있어요. 750W. 그치? 여기는 800W. 지금 W라고 써드리기는 했지만 숫자 뒤에 나와 있는 이 W는 워크 2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위죠, 단위. 그치? 읽을 때는 와트라고 읽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A라고 하는 믹서기는 750W였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믹서기는 800W였어요, 얘들아. 네? 가격은 똑같아요. 자, 디자인도 똑같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선택할래? 나는 일을 잘하는 애가 좋거든. 그치? 요거 선택하셔야 돼요. 요거. 되니? 그래서 보통 이렇게 힘을 필요로 하는 그런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와트 값이 쓰여져 있을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일률에 대한 부분을 표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똑같은 시간 안에 얘는 750만큼의 일을 하는 거고 얘는 800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너희들 아직 어리니까 가전제품 구매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 나중에 뭐 너희들도 언젠간 성인이 되지 않겠니? 그러면 더더욱더 기계를 구매해야 되고 사용할 일이 많아질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야 뭐 그 로봇 청소기도 있고 뭐 이렇잖아. 그치? 다 쓰여져 있습니다. 몇 와트짜리인지. 되니? 그래서 너희들이 성인 될 때쯤 되면은 뭐 설거지 해주는 로봇, 그치? 뭐 이런저런 로봇 되게 많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택을 할 때 얘가 힘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을 할 때 이제 일률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똑같은 시간 동안 얘네는 일을 얼마만큼 할까? 얘는 일을 얼마만큼 할까? 너희들이 그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직원을 고른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니? 똑같은 시간 동안 단순 노동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누가 더 일을 많이 할까를 고민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들어가게 되는 일입니다. 일률. 오케이? 그래서 오늘 들어가게 되는 이 일률에서 포인트에 대한 부분 선생님 2가지를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일률은 내용이 그닥 많지는 않아요. 알겠니? 너희들이 꼭 공략해야 되는 게 2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요거지. 그치? 우선은 계산 문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 문제 나옵니다. 근데 계산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 거냐면 일률에 해당되는 공식이 이제 등장할 거거든요. 일률에 해당되는 공식을 그냥 단순히 너희들이 소스를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 문제 푸는 경우는 거의 안 나와요. 문제가 너무 쉬워져 버리거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사장이고 직원을 선택할 거야. 내가 소비자고 가전제품을 선택할 거야. 그럼 비교를 할 수 있어야지. 그치? 그래서 그 비교, 비율에 대한 부분 계산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문제로 나오게 될 거예요. 알겠니? 그 다음에 속력관계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아니 지금 일을 얼마만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는데 왜 갑자기 속력이 나왔을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것도 조금 이따가 볼 겁니다. 그래서 속력관계로 들어가는 부분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다. 만약에 우리 학교가 그럼 우리 학교 시험 문제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되는 학교구나 라고 너희들이 이해하면 돼. 웬간에선 잘 물어보진 않는데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내볼까? 그럼 요거를 출제한단 말이야. 출제자가. 되니? 보통 남학교에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단위 정리예요. 단위 정리를 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까? 단위가 종류가 열나 많아. 알겠니?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같이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죠? 요 2가지만 확실하게 알고 모니터 꺼도 네, 다 맞출 수 있어요. 일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일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의 효율이죠. 그쵸? 영어로는 파워. 그래서 그거의 약자 라지 P로 써드릴 겁니다. 오케이? 일률은 한국말이고
외국인들이랑 이제 소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외국인들은 그치 뭐 과학 가지고 소통할 일 뭐 많이 있거든요, 그치? P 우리가 이제 기호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을 우리가 일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단어는 어려울 게 없는데 이 단위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서 과학에서 단위라는 단어 많이 쓰거든요. 같은이라는 뜻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일을 했는지 그걸 보는 걸 우리가 일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일률 구하는 공식으로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기호 쓰는 자리에 얘들아 P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일률 구하는 공식이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그대로 풀어서 여기다 이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다가는 단위 시간 동안의 한 일의 양이니까 여기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이 한 일의 양이 되는 거죠. 되니? 일의 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 강의에서 공부했어요. 그쵸? 기호로 표시하면 W로 표시를 할 수 있고요. 대문자는 선생님 위에다 모자 씌웁니다. 그쵸? 시간 같은 경우에는 타임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변형을 시킬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시간은 다시 쓸 거예요. 시간은 뭐 풀거나 뭐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그래서 시간은 다시 동일하게 쓰고 일의 양 구하는 공식. 우리 전 강의에서 공부했었잖아요. 그쵸? W는 Fs. 기억나니? 그래서 여기는 F하고 S 곱한 값이 들어가게 될 건데 F가 힘의 크기죠. 그래서 힘의 크기. 이게 F 값이에요. 그 다음에 이동거리 있을 거예요. 이동거리. 이게 S가 되는 거지. 요렇게. 되겠니? 공식을 이렇게도 펼쳐서 쓸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의 양 구하는 공식이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W는 Fs. 네? 일의 양을 이렇게 펼쳐서 쓴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잘 보면 힘의 크기는 뭐 그렇다 쳐.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고 이동거리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요. 시간분의 이동거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공식이지 않아? 시간분의 이동거리. 속력이죠. 그쵸? 아까 전에 속력 관계 알고 넘어갈 필요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시험 문제 어렵게 되면 속력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다시 한번 변형을 시킬 수가 있냐면 선생님 칸이 모자르네요. 힘의 크기. 힘의 크기 F값이 되겠네요. 그쵸? 요거 곱하기 요거를 이렇게 합쳐주는 거야 얘들아. 이런 식으로. 그치? 이거를 우리가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힘의 크기 곱하기 속력 요렇게도 우리가 식을 변형할 수 있다. 속력은 벨로시티의 약자 우리가 V로 써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겠니? 그래서 시간분의 한 일의 양 혹은 시간분의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 거리 그 다음에 힘의 크기에다가 속력을 곱해도 우리가 인류를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아까 전에 단위 정리해야 될 필요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시험 문제 항상 나오거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단위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일률 단위로 들어가는 아이들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단위 본 게 요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의 단위도 봤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에너지의 단위도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건데 걔네들을 기억부터 미음까지 막 섞거나 알겠니? 보기 박스 안에다가 그런 상태에서 일률 단위로 포함돼서 들어가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럼 너희들이 기억부터 미음까지 나와 있는 단위 중에서 일률 단위로 들어가는 아이들만 쏙쏙쏙쏙 뽑아가지고 추려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가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단위로 들어가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여기 지금 아까 전에 선생님이 W 써드렸잖아요. 읽을 때는 와트라고 읽으셔야 돼요.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한 일의 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기호로 표기할 때도 W였죠. 그쵸? 이거는 기호야. 얘는 단위고. 네? 선생님 어떻게 구분해요? 시험 문제에서 둘 다 W로 쓰는데 숫자 뒤에 들어가 있으면 단위야 얘들아. 알겠지? 숫자 뒤에 써져 있는데 그걸 일의 양이라고 표시하지 마세요. 숫자 뒤에 들어가 있으면 우선 기본적으로 단위일 가능성이 크겠구나. 90% 이상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시간분의 한 일의 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시간의 단위. 우리가 뭐 쓸 수 있죠? 세크 쓸 수 있죠. 1초, 2초. 되니? 그 다음에 일의 양. 단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있어? 줄 단위 들어가잖아요. 줄 퍼 세크도 일률의 단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되니? 그 다음에 네. 힘의 크기. 뉴턴 쓸 수 있죠? 뉴턴. 그 다음에 이동거리. 나 1m 이동했어. 2m 이동했어. 미터 단위 써줄 수 있어. 그 다음 밑에 시간이 들어가 있으니까 세크 다시 한번 써주면 되겠네. 되냐?
이거는 뭐 똑같은 거고 뉴턴에다가 미터 퍼 세크 속력의 단위 될 수 있겠죠. 그쵸? 합쳐서 같이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율의 단위로 들어가는 거 우선 와트를 가장 많이 쓸 거고 줄 퍼 세크 그 다음에 뉴턴 곱하기 미터 퍼 세크까지 되니 지금 한 마리가 남아있죠. 요거는 우리가 써줄 때는 HP 이렇게 써줄 건데 대문자 소문자예요. 알겠니? 홀스 파워의 약자거든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홀스 파워니까 마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말맞자의 힘력자입니다. 알겠죠? 말의 힘. 그거를 홀스 파워 HP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인율 단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1HP, 1마력이라고 했을 때 와트 값으로 표현하면 얼마라고 표현할 수 있냐? 735와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이거는 가르쳐준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는 참고해서 우리 학교 가르쳐줬다 그러면 암기를 해야 되고 안 가르쳐줬으면 제끼셔도 무방합니다. 홀스파워는 잘 안 나와 얘들아. 알겠니? 이거 저기 환산하는 건 잘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도 인율 단위로 마력이 들어간다라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그 자동차 광고 같은 거 보면은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자동차 세단 광고가 나왔다. 그럼 뭐 600마력의 힘으로 달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 멘트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말하는 600마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동차의 힘이 인율이 600마리의 말이 실제로 끄는 힘과 동일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그렇게 마력이 좋은 차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비탈길이 있는 데 있잖아. 비탈길이 있는 데서 정지를 해. 그 다음에 엑셀을 밟아서 다시 출발을 하잖아요. 힘이 약한 차들은 거기를 잘 못 올라가요. 뒤로 밀린다고. 근데 이제 힘 좋은 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 브레이크에서 발을 빼고 엑셀로 넘어갈 때 밀리지 않고 그대로 부드럽게 싹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예전에 그 조그만한 소형차 있잖아요. 그거를 잠깐 빌려서 한번 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차를 탔는데 차가 비탈길 올라갈 때 에어컨이 꺼지더라고. 그러니까 힘이 딸리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소위 좋은 차라고 얘기하는 비싼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은 올라갈 때도 되게 부드럽게 올라가. 좀 그런 마력이 약한 차들은 올라갈 때 막 소리 엄청 크게 나지. 그치? 세단 좋은 차들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올라가고. 그게 다 마력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 잘하는 차지. 그치? 비싼 고가의 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인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공식이 참 여러 가지로 변형이 잘 되고 그쵸? 단위도 많고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가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인율로 들어가는 부분 같이 봤습니다. 이제 공식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관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